투자 수첩 말말말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 나와 계신데요. 네,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요 인사들의 말 속에서 투자 전략을 찾는 그런 코너이고요. 일단 화면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네, 뭐 트럼프 이제 당선인 취임이 코앞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관련된 그런 테마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시죠? 관련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님,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가 이제 19일 현지 시간에 시작이 되네요. 예. 19일이니까 우리는 20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임기가 시작되면은 본인이 이제 원래 공약을 했던 그런 장관 후보자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도 뭐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게 이제 그 국회의원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 인준을 하면서 당신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상원 의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자기 의견도 개진하면 더 뭐 다소간의 토론도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화되면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임기가 시작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정책이 이제 펼쳐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뭐 전략을 짤 때 많은 부분들이 정책 이 부분에 관심을 갖잖아요. 정부 정책이 정말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최근 또 그런 현상 우리가 맛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님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행정적이고 경제 거시적인 측면을 위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해서 나의 자산을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이제 방송을 보시고 계신데 주식 투자에서 정부 정책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면 사실은 실패할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이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 주식 투자의 본질은 만약에 어떤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너무나 견조하고 그 적자도 나지 않고 그런데 올해도 1,000억이 나고 내년에도 1,000억이 나고 3년 뒤에도 1,000억이 난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사실상 배당의 어떤 수익률이 시장 금리보다 2배 이상 높지 않으면 그런 종목은 상장 폐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상장 폐지라고 하면은 그 종목의 그 재무제표가 너무 안 좋거나 그 종목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이럴 때만 상장 폐지를 염두에 두지만 주식 투자의 본질은 해당 종목이 사실은 내년이 올해보다 더 성장을 하고 매출의 영업이익이 내후년은 더 성장을 하고 이런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성장을 갖다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주식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데 만약에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러면 사실상 이제 상장 폐지를 된다. 상장 폐지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해당 회사의 경영진이 그냥 언제나 자기가 있던 그 매출, 안정적인 매출, 안전히 영업이익만 향유하면서 별다른 성장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고 성장에 대해서 열심히 뛰지 않는다. 이러면 사실은 상장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언제나 내가 투자한 종목은 올해, 내년, 내후년, 보통 3년을 갖다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성장을 하고 매출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에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 말은 결국은 뭐냐? 성장을 갖다가 다 약속을 하고 분석을 하지만 언제나 뭔가 불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주식 투자는 이제 꿈에 투자하는 것이고 꿈을 투자하다 보니까 불안정성이 생기고 때로는 내가 예상과 다르게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다. 이런 점을 갖다 우리가 다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런 주식 투자의 본질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장을 하는데 그 리스크를 갖다 최소화하는 성장을 하는데 불확실성과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정책, 우리나라 정부 정책, 뭐 지자체도 뭐 영향 끼치긴 하지만 지자체보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중앙부처 정부 정책,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세계 최강국이고 미국이 또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를 잘 선별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성장은 있는데 동시에 그 성장에 대한 그 리스크는 갖다 최소화. 왜냐하면 본인이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장관을 갖다가 내세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해당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해당 공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제 윤곽을 갖다가 그릴 수가 있고 그 윤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이런 식의 이제 두 개를 갖다 동시에 그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갖다 선별하고 연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주식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명확한 거를 찾으려고 하시는 거고 예. 그런 의미에서 정부 정책 이런 부분을 잘 따라가는 건 중요한데 결국 주식 투자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그렇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트럼프 2.0 시대 미리미리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책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부 장관이 이제 그 미국 에너지가 미국 뭐 부처가 몇 개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큰다는데 불구하고 부처가 몇 개 없는데 에너지부 장관이 이제 상원의원의 어떤 인준을 받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의 차세대 에너지를 갖다가 SR만이 주도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바이든 정부와도 차별되는 중요한 건데 뭐냐면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아리백이로 대변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도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SR만을 대표. SMR은 이제 원전의 일종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통상 우리가 이제 짓고 있는 원전 그리고 이제 체코에다 수출한 원전, UAE 수출한 원전은 1000메가와트, 1.0 기가와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UAE 수출한 원전은 1.4 기가와트 이렇게 대형 원전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원전인데 근데 이 대형 원전 말고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전, SMR이 스몰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소형 원전을 갖다가 지어도 사실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들의 많은 부분을 갖다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 이게 에너지를 갖다 적게 그 출력하는 대신에 그 원전에서 필요한 냉각수를 갖다가 당연히 적게 쓰게 돼요. 냉각수를 적게 쓰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대형 원전 냉각수를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공급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원전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다 동해안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일부만 이제 그 전남 영광에 깔려 있는데 다 바닷가에 끼고 있어요. 바닷가에 끼고 있는 이유는 냉각수를 갖다가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이 스몰 SMR은 냉각수가 적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바다에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일 중요한 또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장점이 바다에 있지 않아도 되니까 냉각수 섞여 있어야 되니까 강을 있는 자리에서 냉각수를 갖다가 공급을 해도 가능한 원전이 SMR이다. 이런 것이 SMR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위 민첩해지면은 그 기동성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장점은 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그 장점이 어떻게 이제 활용될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네. 우리가 지금 용인이나 평택이나 이천에다가 계속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하죠. 네. 바이든 정부가 세계적인 화두를 날렸던 게 지금 반도체가 단순한 첨단 산업이 아니고 국가 전략 산업이다. 국가의 전략 산업을 미국이 이제 되게 후진국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결국 외국의 도움을 받아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얘기해가지고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지어라. 우리가 막대한 금융병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로 이 반도체가 사실 국가 전략 산업. 우리가 미사일과 핵탄두를 몇 개 가지느냐가 국가 국방부의 전략 산업이지만 지금 21세기에서 사실은 그런 기업과 비즈니스에서 반도체가 핵탄두에 비교되는 국가 전략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런 인식을 갖고 그 바이든 대통령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용인과 평택에 이천에다가 반도체를 증설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반도체를 갖다 지으려면 반드시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해안에 깔려 있는 원전을 증설해 물론 이제 짓고 있겠지만 증설한 원전에서 전기를 갖다가 경기도를 보내려고 하면은 고압 송전선이 통과해야 돼요. 고압 송전선이 통과할 때 지금 다 기술이 발전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하는 것보다는 우려사항이 부작용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송전선을 건설한 것 자체가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SMR을 갖다가 경기도에다 짓는다면 굳이 서해야 바다가 필요 없거든요. 경기도가 짓는다면은 그 물을 갖다 끌어다가 사실은 냉각수를 삼고 그렇다면 사실은 그 이천, 평택, 용인에 걸쳐서 필요한 전기를 갖다가 우리가 경기도에서 바로 이렇게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절감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도 SMR이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의 차세대 에너지는 SMR이 주도한다라고 말한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전기 먹는 하마이다. 그런 일련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전기 수요 해결 외에 또 다른 혹시 이점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전기 수요에서 말고 가장 큰 이점 또 하나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경기도에 물론 이제 제일 먼저 SMR을 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뺏겼어요. 뺏겼지만 그래도 한국의 원전 강국으로서 체코 원전도 수주하고 뭐 영국, 뭐 사우디, 뭐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원전을 짓겠다고 이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 SMR 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SMR을 갖다가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가동을 해보고 우리가 운영을 해봤을 때 그 전 세계에 걸쳐서 한국이 원전 강국인데 SMR 역시 먼저 짓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 전기를 갖다 실제 생산하고 있어. 이것과 니네가 원전 강국인데 왜 SMR을 왜 안 지었어? 라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마케팅 차원에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이제 이율 배반의 모순적 행동을 펼쳤던 것이죠. 탈원전을 갖다가 강력하게 주도를 했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해외에 나가서 한국 원전 수주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반기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경기도에다가 수도권에 그 서울과 인천, 경기를 다 합쳐서 3천만이 살고 있는 거기다가 SMR을 지었을 때 안전하다. 그러고 나서 SMR을 성공적으로 가동해서 성공적으로 가동한 SMR 전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국가의 부가가치도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SMR과 수자로 나갈 때도 큰 레퍼런스, 큰 우리가 이제 그 보증서가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 되게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SMR 시장의 그 성장 전망 이거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화면 나오긴 했지만은 2030년 됐을 때 300억 달러 정도의 엄청난 시장으로 이제 커갈 것이다라고 이제 2040년에 300억 달러 커갈 것이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3천억 달러 커가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 시장이면은 2034년 600조 원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이 어디냐면 자동차 완성차 시장입니다. 그러면 완성차와 반도체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또 다른 먹거리를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체코 원전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고 아시겠지만 체코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과 프랑스와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영국 중국과 러시아가 있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에서 원전을 줄 리가 없고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다면 한국과 프랑스와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은 원전 자체를 지은 지가 5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전에다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종종 미국과 협약을 해야 되지만은 실제로 원전을 짓고 가동한 국가는 프랑스, 한국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강 체제로 세계 원전을 수주하게 됩니다. 그런 원전이 또 다른 차세대 한국의 중요한 먹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존 자원이 없어서 우리 언제나 무엇인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고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무역을 갖다 활발하게 펼쳐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숙명이다 보니까 뭐 안타깝긴 하죠 한편으로는. 하지만 어쩌면 숙명이니까 우리가 이미 원전이 세계 최강국이 됐으니까 이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우리나라가 또 다른 먹거리로 삼을 수 있고 신수종 사업으로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금 젊은 세대가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라고 그러는데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고려영청도 새로운 일자리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국가의 엄청난 활력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분야가 원자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MR 같은 경우에는 전기 생산력에 비해서 단가가 좀 괜찮은 편인가요? 경쟁력이 그렇죠.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전의 이제 집계에 따르면은 화력발전소로 대응되는 무연탄으로 만약에 집계했을 때 1kWh보다 집계했을 때 대형 원전이 한 이제 절반 60% 정도의 이제 그 단가가 매겨집니다. 그럼 여기에 SMR은 더 싸다. 그러니까 기존의 화력발전소보다는 SMR 지을 때 거의 절반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전기를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면 무엇이 좋으냐? 우리가 가정에서 여름에 에어컨을 팡팡 틀어도 겨울에 추워서 히터를 틀어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무엇이냐? 같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전기가 안 들어간 제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기가 다 들어가는데 전기 단가가 높아요. 그러면 제품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제품 단가가 높아지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 경쟁력에서 우리가 원전과 전기가 낮으면은 우리가 생산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출을 할 때 우리가 큰 혜택을 입으면서 수출을 하면서 경쟁력이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원전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싸게 공급하기 되게 중요한데 독일 같은 거 제조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제조업 강국인데 독일이 중국 경제가 꼰대박질 치면서 생긴 후유증도 있겠지만 더 그 외에도 어떤 후유증 때문에 2년 연속 지금 마이너스 성장했다가 지금 얘기하고 나오느냐? 전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왜 전기 가격이 비싸냐? 독일이 제조업 국가인데 왜 전기 가격이 비싸냐? 거기서 이제 그 기존에 했던 전임 총리가 독일 총리가 원전을 이렇게 탈원전 정책 너무 많이 펼치는 바람에 전기 가격이 올라갔어요. 네. 대신 독일 정부는 무엇을 추진했느냐? 탈원전 대신에 풍력 발전 이런 쪽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점도 같이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에너지부 그 장관 후보자의 말에 따라서 그 투자 전략 저희가 챙겨드렸습니다. 네, 투자 수천 말말말이었고요. 조호진 타큐 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